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오늘은 말이에요. 예, 제가 그 도봉산에 등산을 갔다 왔어요. 네. 안 믿으시죠? 증거화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도봉산 등반하고 왔어요. 예. 다들 안 믿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예. 눈썹. 네. 오늘, 예. 이 망치 부인의 도봉산 행으로, 예. 좀 사고가 하나 있었죠? 예. 어디가, 도봉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어요. 예. 이게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 소화가 잘 된다고 그럴까? 예. 방구가 어찌나 잘 나오는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 방구 냄새에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네. 나의 방구 냄새 때문에 지금 이제 도봉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에요. 일단 환경부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도봉산 등산을 갔다 왔다는 거. 왜 도봉산 등산을 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 딸이 이제 지난 기말고사를 볼 때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30등을 올리면, 전교 등수를 30등을 올리면 엄마가 5kg 빼라. 근데 이게 사실 30등 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쉽게 대답했죠. 그래? 예. 실수였어요. 예, 우리 딸이 이번에 40등이 올랐잖아요. 전교 등수가 40등이 오르는 바람에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5kg 빼는 거에 도전을 해야 돼요. 이제 어제 저녁을 그래서 청국장과 요구르트로 대체하고, 오늘 아침 밥을 좀 든든히 먹었더니, 이렇게 배가 안 고파. 그리고 아침에 내가 등반도 갔다 오고, 이상하게 식욕이 안 땡겨요. 채디님 감사합니다. 별로 이렇게 배가 고프지도 않고, 식욕이 땡기지도 않고, 웬만하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근데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 아마도 이게 딸한테 충격 먹어가지고, 예,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의무감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1958님 감사합니다. 네.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이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 지금. 그리고 배가 아파. 위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위장이 크잖아. 전반적으로 큰 위장이 지금 막 아프고, 왠지 똥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막 들고, 예. 저녁 안 먹을 거예요.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점심을 한 4시쯤에, 짜장면 곱빼기 이런 거 시켜가지고 좀 먹어볼까 생각 중에 있죠. 네. 짜장면 곱빼기 먹으면 안 되는데, 진짜. 아니, 지금 뭘 먹을 게 없어, 집에 마땅한 게. 네. 뭐라고요? 최근 태풍과 가스 사고로 경상도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태풍과 가스 사고가 뭔 얘기지? 불산 말하는 거예요, 불산? 예, 채디님 감사합니다. 좀 기다려봐봐. 더위 먹은 곰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딸하고 데이트를 좀 했어요. 딸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제가 꿈꾸는 게 장작부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장작부인이 돼서 인생 상담을 하면서 사는 게 이제 내 소원인데, 이 시국이 나를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 근데 이제 이 장작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있는데, 이제 친구네 집이 여주에 있어요. 여주에 이제 친구네 집 마당에다가 장작불을 피우고 이렇게 불을 한참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있는데 딸이 와갖고, 이제 고민 얘기를 하는 거야. 고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친구들 때문에 좀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았다. 예, 위지 엄마님 감사합니다. 이제 1학기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2학기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제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걔네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맞장구를 치다 보니까 굉장히 계속 나쁜 얘기를 하는 거야.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짜증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그랬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랑 놀지 말지 그래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래 사귀던 친구들하고 이렇게 흩어져 그 그룹에서 소외될까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못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챙기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이 그룹에서 못 놀게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내가 이제 그걸 독립해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모든 인간은 고독하다. 그러니까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즐겨라.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데, 혹시 외로워질까봐 두려워서 원치 않는 길을 가지 마라.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해줬더니 이제 막 울면서, 자기의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거야. 그래도 이제 쭉 다 얘기를 한 다음에, 너가 왜 그렇게 외로워하는지 엄마 알겠다. 네가 이제 독자애들이기 때문에, 무남동녀잖아. 그러니까 이제 집에 형제가 없으니까, 옛날에도 친구들 중에 그 자매가 없는 애들은 굉장히 나한테 되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자매가 없으니까 얘가 심심하고 외로워서 더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너의 언니가 되어줄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고독이란 무엇인가, 친구는 무엇인가, 자매는 뭔가 이런 얘기를 막 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인간관계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쭉 하면서, 그때만 애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야. 굉장히 좋아진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못된 언니야 역할을 맡아서 해주고 있죠? 못된 언니야 역할을 이렇게 해주니까, 얘가, 그 뒤로는 이제 저를, 전화번호를 큰 언니로 입력을 해놨어. 그러면서 이제 주로 아빠한테 이러는 거야. 아빠! 언니가 안 씻어! 뭐 이런 거. 예. 그럼 또 이게 참 사람이 그런 거잖아. 누군가 그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이런 거 있잖아. 딸이 언니 이렇게 부르는 순간 왠지 하는 짓이 언니가 돼버렸어. 일단 부모님한테 동생이 쪼르륵 가서 잃을 때는 자리를 피해야 돼. 일단 이제 자리를 딱 피해갖고 아빠의 시야에서 벗어나가지고 짱 박혀갖고 자는 척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잘 때는 적어도 잔소리 안 한단 말이야. 그래야 이제 짱 박혀갖고 자는 척 하다가 이제 안 보길래 살짝 애니팡을 하다가 걸렸잖아요. 예, 어둠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찾아왔어. 존나게 잔소리 듣고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양치질하고 씻으라는 대로 씻고 이제 또 누워서 또 놀고. 이제 우리 딸내미가 형제가 없어서 그렇게 외로움을 느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그 친구 그룹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는지, 예, 다대포 일몰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또 깨달을 수가 있었고, 딸한테 그 인간관계는 무엇인가 해서 엄마의 경험들을 이렇게 쭉 엄마가 옛날에 친구들을 사귀고 어떻게 했었다는 경험들을 얘기를 해줬을 때, 딸이 굉장히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들과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거를 봤을 때, 정말 난 딸을 잘 낳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 이번 추석은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그리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휴가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충전을 하고, 이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너는, 너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짜냈다. 너무나 많이 이렇게 속에 있는 걸 짜내다 보니까 기력이 딸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내공이 딸려가지고 너가 이렇게 굉장히 화를 못 참는 것 같다. 그러니 너는 이제 좀 기운이 축적될 때까지 좀 그 방송을 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친구들도 막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근데 이제 우리 신랑한테 누가 망치 부인이 방송을 안 하고 애니팡만 한다고 꼬질러가지고 이제 혼났잖아. 이제 지금은요 방송을 이제 하면서도 이렇게 부담이 없어요. 예, 부담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되게 편안해진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실 이제 지난번에, 경선 끝난 다음에는, 이게 조금 내가 너무 뜨는 것 같다. 예, 이게 내가 너무 주목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조금 불안했거든.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이렇게 주목되면, 그만큼 내가 조심스러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좀 잠수 탈 때가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핑계를 잡아가지고 잠수를 타서 좀 이렇게 상승세를 좀 꺾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박원순 시장 선거 때도 제가 그래서 대상포진이 걸린 김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예, 문득가을님, 감사합니다. 그때도 이제 그렇게 딱 위기를 넘겼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낙곰수가,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10월 26일이 이제 박원순 시장 선거였는데, 10월 26일 선거 끝난 다음에,
11월 초부터 낙곰수 다운로드 받는 숫자가 인터넷에 막 퍼지는 거야. 그러면서 11월 첫째 주에 150만 명이 다운받았다. 그더니 둘째 주에 300만이 다운받았다. 그더니 셋째 주에는 600만이 다운받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이 서버 회사를 아프리카에서 다른 회사로 옮긴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근데 내가 딱 그때 11월 셋째 주까지 내가 쉬었는데, 그동안에 낙곰수가 막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내가 딱 이건 뭔가 좀 수상하다. 낙곰수를 지나치게 띄우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12월 초에 돌아오자마자 뭔 얘기를 했냐면, 낙곰수를 너무 띄우는 것 같다. 걱정이 된다. 아무래도 이제 낙곰수를 너무 띄우는 꼬라지가 좀 잡아먹을 것 같다. 그때 방송 보신 분. 작년 12월에 내가 얘네들이 지나치게 낙곰수를 띄우는 게 아무래도 낙곰수를 띄워서 잡아먹을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이 낙곰수 팬들더러 너네 자꾸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다 다친다. 그래서 막 그때 막 봉주루 그러면서 정봉주 의원은 너무 띄우는 거야. 근홍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미건스 팬클럽이 16만 가입 막 이러면서 막 띄울 때 내가 너네 그러다 다친다. 조심해라 그랬는데도 막 가더라고. 그래요. 고마워요. 많이 봤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이렇게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더니만 12월 말에 정봉주 의원을 잡아가더라고. 정봉주 의원 잡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계속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을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괴롭히다가 결국 이제 김용민 선수를 갖다가 공천을 줬을 때 옛날 8년 전인가 12년 전인가 방송을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낙곰수를 막 다운시켜 버렸잖아. 이게 걔네들이 키워서 잡아먹는 전술이거든. 그게 여러분 낙곰수가 만들어진 게 작년 5월이에요. 작년 5월에 낙곰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작년 9월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 8월 달까지만 해도 낙곰수가 우리 방송보다 인지도가 낮았어. 근데 이제 8월 지나서 박원순 시장이 후보가 된 다음부터 낙곰수가 막 뜬 거야. 그러니까 박영선하고 박원순 뭐라 그러냐 두 사람만 불러다가 이제 녹음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낙곰수를 막 띄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딱 잠수 탔을 때 그때 낙곰수를 집중적으로 키워갖고 잡아먹은 거지. 근데 이제 왠지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띄울 때는 뭔가 띄우는 움직임들을 내가 이제 계속 주시하고 있는 몇 명이 있는데 걔네들이 띄우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이 띄워갖고 잡아먹으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당시에 대상포진 한 일주일 쉬면 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상처가 빨리 안 나왔고 이제 2주일까지 갔지만 일부러 3주 쉬어버리면서, 내가 이렇게 좀 몸을 사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그렇게 내가 공격을 당해버리면 힘들잖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딱 잠수를 탔더니, 잠수를 타서 이제 맥을 끊어버린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 막 환호하는, 막 망치부인 너무 띄우는 거야. 이렇게 망치부인을 막 띄울 때는 그건 문제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딱 잠수를 타면서, 이제 망치부인을 막 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요게 이렇게 톤 조절이 돼. 네.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방송을 이번에도 한 2주일 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포석이 좀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좀 걱정되는 건, 아직도 이제 내가 타겟인가 봐. 내가 좀 아직도 타겟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를 좀 이제 괴롭히려는, 나를 이제 막 신경 쓰이게 하고,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시정잡배들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이제 귀찮은 일을 자꾸 만드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또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또 그냥 담담하잖아. 그래, 하려면 해봐라. 니네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려면 괴롭혀봐라. 내가 할 일은 한다. 할 일은 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드디어 얘네들이 이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나 시간이 얘네가 나를 막기에는, 얘네 일정상 나를 막을 수가 없는 시간이야. 왜냐면 나한테는 70일만 내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아주 마음 편하게 지금 이제 일정을 쫙 거기서 소송 일정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거지. 소송 일정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70일 동안은 내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걔네들이 미치겠나봐. 약 올라 죽겠는 모양이야. 어떻게든지 망치 부인을 좀 이렇게 위축시키고 싶은데, 쟤는 왜 저러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질이 그렇다니까. 난 건드리면 강해져. 나는 투지, 그니까 막 너무 띄우면 딱 숨고 싶은, 내가 좀 그런 게 있어. 너무 띄워주면 숨고 싶은 게 있고, 근데 누가 날 건드리면 확 그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실 방송을 그렇게 빨리 시작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10월 10일 날까지, 10월 10일 날 방송을 그렇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우리 내가 방송 중단한다고 써놓은 내 글에다가 댓글로 어떤 새끼가 안철수 지지자들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야. 그 말 빡빡 치더라고. 씨발, 내가 왜 사과를 해? 개놈 새끼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지. 이제 누가 날 건드리면, 이게 나는, 이게 내가 지난번에 1월 15일 날도 잠적할 때, 나 건드리지 마라. 근데 나 건드리면 돌아온다. 그게 내 기질이야. 누가 나를 그냥 냅두면 나는 이제 자유인으로 떠돌고 싶은데, 누가 나를, 찝쩍거리거나 건드리거나, 그러면 확 돌아와 버려. 그래서 여기서 또 방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내가 잠수 타길 바라면, 건드리지 마. 날 건드리지 마. 그 우리 편이었어, 결국? 아이! 가을어수아비님 감사합니다. 내 또 속은 거야? 나 어쩐지, 막, 일부는 착한 척 하면서 막, 엄살 피우기, 그 다음에 일부는 막 공격하기? 진짜,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꼬리가 9개야. 재난지역 도봉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돌아와서 앉아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이하경 의원님이 내일 오실 수 있대요. 어떻게 일정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일 저녁 때 오시겠다. 그러니까 내일 낮 2시에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한 5시쯤에, 그러니까 2시부터 5시까지 방송을 하고, 아니야, 2시부터 5시 반 정도까지 방송을 하고, 3시간 반짜리 방송을, 재방송을 한번 딱 하고 나면 9시가 되거든. 9시에 특집 생방송 시작할게요. 이하경 의원이 오시는, 이하경 의원님을 모시고 하는 특집 생방송이 내일 밤 9시. 오가연님 감사합니다. 설마, 현역 국회의원이 밤을 샐라 그러겠어?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 그건 옳지 않아. 집에 안 가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트위터에다가 올라이트 쇼를 기대해요. 이러면 안 돼. 분명히 얘기하는데, 진짜, 그러면, 그 양반께서, 간만에 만났다, 이러면서, 안 돼, 안 돼. 그리고 막 잔소리 하신단 말이야. 왜 밥을 안 하는 중, 이러면서, 아주아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월 23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밤에, 금촌 각신님 감사합니다. 이게 70년대, 80년대에, 이 유신 정권하고 전두환 정권에 맞서 싸웠던, 학생운동을 했던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어. 시립대 무슨 교수님이라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랬더니, 그 망치 부인이시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했더니, 어제부터 방송을 다시 재개하신 걸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 다 안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70년대, 80년에 학생운동을 했던, 지금은 뭐 교수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막 이랬던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동문회가 네트워크를 만들었대. 이제 각 대학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반유신 네트워크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23일에 행사를 한대요. 시청광장에서. 시청광장에서 이제 유신 정권을 되돌아보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야기 마당이라는 작은 부스가 있고, 그 부스에서, 이제 고상만 조사관님 기억하세요? 그때 장준하 선생 말고, 장준하 선생님 조사위원이었던? 장준하 선생님 조사위원이었던 고상만 조사관님이랑 같이 인혁당과 장준하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담 형식을 1시간짜리를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혁당과 장준하 선생님 얘기를 해주셨던
그 고상만 조사관님하고 같이 진행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거고 고상만 조사관님이 이렇게 진행하는 내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네, 고성만 조사관님이군요. 예. 하여튼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가 있다. 10월 23일 밤에 10월 23일 그 저녁 7시 반 정도에 시작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 예, 근처에 계시는 아마 한홍구 교수님 부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반. 예.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제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가면서부터 제가 모바일 생방송 할 거고 그때 또 이게 내 로켓 들고 가고 모바일 방송 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못 오시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모바일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오셔서 그날이 이제 서울 번개가 되는 거지. 10월 23일 서울 번개 1차. 근데 그날 약속이 있다. 그날 약속이 있어서 망치부를 꼭 보고 싶은데 못 보겠다 하시는 분은 그 10월 25일이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는데요. 10월 25일 국정감사 이후에 국회에서 남영동 시사회를 한대요. 예. 그 남영동 시사회를 하는 날 제가 이제 또 모바일 방송 하러 갈 거예요. 모바일 방송 하러 가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보실 분들 보시고 또 이렇게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그 정세균 의원님 초청권도 지금 이제 제가 방송을 접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쪽이. 방송을 접었다는 사실 때문에 일정을 못 잡고 있었다. 그래서 방송 다시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제 정세균 의원님 일정이 잡히는 대로 제가 공지해 드릴게요. 예. 일정이 너무 많아, 10월 달에. 예. 그래요. 정지화면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저기 나갔다 오세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정지화면 아니에요. 그쪽의 행사야. 그쪽의 상황인 것 같아. 예, 정세균 의원님 초청.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하경 의원님 이번 주 금요일. 아마 다음 주쯤에 이 정세균 의원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10월 23일이 그 반유신 네트워크 행사. 그 다음에 10월 25일 이후에 남영동 시사회. 예. 예, 요렇게 해서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 생떼쥐 페리님, 감사합니다. 예, 스케줄이 빡빡하죠. 10월 23일 7시 반에 시청광장에서 시작할 건데요. 그러려면 제가 아마 10월 23일에 거기 한 7시 정도까지는 도착해야 될 것 같죠? 예. 그래, 오늘 순위 36이더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한 일주일 정도 돼야지 정상화 될 줄 알았더니, 예, 제가 월요일날 재방송 딱 열었더니 68,890등이었어요. 예, 그죠? 보셨죠? 68,890등이었다가, 하루 동안 방송을 했더니 130등으로 올라가고, 화요일까지 이제 월요일 재방송하니까 130등,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재방송 했더니 100등,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생방송을 딱 했더니만, 오늘 이제 36등으로 올라갔는데, 보니까 순위가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스티커더라고요. 예, 스티커하고 시청자 수. 예, 시청자분들이 많이 함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를 어떤 분이 많이 쏴주셔가지고, 예,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순위를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생태지 페리님, 와일즈 밀크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추천! 자, 아직까지 추천 안 하신 분들 누굴까나? 청기님 감사드리고요. 금총각시님 감사드리고요. 예. 자, 윤댕님 감사드리고요. 자, 초한산 푸른숲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1467명에다가 1057명 하면 2467명이에요. 2467명이 보면서, 현재 추천은 2100개밖에 안 했어! 주진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예, 2129분, 예, 2136, 예, 빨리빨리, 예, 노유무님, 사랑의 팬님, 아스마라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스티커는 이렇게 조금씩만, 하나씩만 쏴주셔도, 순위에 반영이 된대요. 예, 내가 쏘란 얘기는 아니야. 못 쐈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2주일 동안 방송을 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망치부인 방송에 대한 압박이 강해. 아스마라님 감사하고 오렌지나무님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이제 방송 계속 쉬면은 운동권 선배들이 쳐들어오겠더라니까. 네. 예.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준비들 되셨어요?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자, 지금 중계방이 몇 개 있죠? 3개 있죠? 예, 먼저 317호실로 이동해주세요. 자, 여러분, 방송 리스트에서 망치 부인을 검색하세요. 망치 부인 검색. 예, 그러면 이제 방이, 이렇게 151, 318, 풀방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318호실로 이동해주세요. 예, 일어나라님 감사하고요. 강씨 W1958님, 2088님 감사합니다. 자, 어디로 이동한다? 318호실로 이동. 예, 320호실 감사합니다. 이렇게 320호실로 이동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암바걸님, 넷미폴님, 아주아주님, 오렌지나무님 감사합니다. 자, 이동 부탁드릴게요. 자, 뭐 여러가지 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청법 뉴스, 예, 아청법 이야기 조금 이따, 먼저 할까요? 아청법 이야기? 이쁜이님, 꿈틀꿈틀행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청법이라는 게, 예, 이 아청법 관련한 사건 가장 잘 정리된 기사 있습니까? 최민희 의원 얘기는 왜 나왔어요? 최민희 의원 이야기는 왜 나온 거야? 네, 딸기 마미님 감사드리고요. 예, 최민희 의원이라는 분이, 이번 아청법 사건하고 관계돼갖고 욕을 많이 먹었다면서요? 네.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법률안인 것 같은데, 아청법 때문에 판사들이 골치 아프다. 검경이 무식하게 잡아들이고 있다? 그럴 리가요. 아동 청소년, 이 법안이 언제 나왔는데? 아동 청소년법이 언제 나왔는데? 아동 청소년 관련 법안이 언제 통과됐어요? 그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법안이 언제 통과됐죠, 정확하게? 7월. 그럼 벌써 7월이면 잡아들일 때가 됐구나. 나는 이제 생기는 줄 알았더니 7월 달에 만들어졌구나. 7월 달에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인데, 이제 7월 달에, 만들어진 게 확실해요? 예. 가만있어 보자. 최민희 의원님께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나? 공포는 3월 23일 날 됐고, 시행은 9월 16일에 일부 개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막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걸로 알고 있어요. 아동 관련한 성 비디오, 아동 관련한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성 에로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처벌을 받는 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스트라 123님, 딸기마미님, 꿈틀꿈틀행님, 이쁜이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최민희 의원님을, 일어나라님 감사드리고요. 네. 성인 여자들도 교복을 입고 있으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요. 나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예, 리리 김의원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청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증거 자료들 보셨어요? 너무 아청법 문제를 띄우더라고. 추석 전에 아동 청소년 법률 관련 얘기를 너무 띄우는 거야. 아동 청소년 관련법 이야기를 너무 띄우면서 뭔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 내가 감시한 애들. 걔네들이 그 얘기를 카페에다가 막 올리는 거야. 카페에다가 막 올리면서 나타난 현상은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걸로. 예. 최민희 의원님 전화번호를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세요. 예. 최민희 의원님 연락처를 저한테 쪽지를 좀 보내주시고요. 아니,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막 띄워가지고 모든 카페에 이 내용들이 올라오고, 요걸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카페마다 움직인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 회원이 5만 이상인가? 얘네들이 관리하는 저기가 있어, 카페가. 회원 수가 5만 이상의 카페들은 전부 다 거기에 붙박이 용역들을 두고,
북박이 용역 애들을 두고 자기네들이 이슈를 만들고 싶은 내용은 계속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새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세 명이 거기다 댓글 달고 이래갖고 이슈화를 하는데 이번에 그 프로그램이 가동이 된 거야. 예. 그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서 아동 청소년 법안을 막 카페마다 올리고 있더라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이제 이 최민희 의원이 뭔가 개정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오해였던 거지. 최민희 의원을 막 비난했던 게 오해였던 거잖아. 아유, 우리 카인 모험, 저기야? 우리 매니저님이 안 계시구나, 여기? 그래. 그래갖고 네가 이렇게 세상 모르고 이렇게 떠들고 있구나. 하여튼 내가 그래서 이 아청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매니저분이 계셨어요? 산책에 계셨군요. 예. 내가 한번 정리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얘네들이 움직임, 사건이 있을 때, 특정 사건이 있을 때, 여론화 시키는 그 프로그램이 가동이 됐다. 그러면서 보니까 허위사실이 많이 섞여 있더라. 얘네들이 막 퍼돌리는 내용 중에 미확인 허위사실들이 많이 섞여 있더라. 예. 그래서, 최민희 의원의 트윗에 잘 나타나 있나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한번 최민희 의원 트윗을 좀 링크해 주실래요? 그 관련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가령 뭐 최민희 의원의 입장이라든가, 예, 논점이 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게 과연 정말 진실이 뭔지, 예, 진실이 뭔지를, 네. 그게 이제 지금 교복 입은 여자하고, 성행위를 하는 야동을 본 사람들이 잡혔다는 거 아니야? 그죠? 막 기소가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게 이제 아청법. 예, 최민희 의원을, 이렇게 아동 청소년 관련 법률인데, 최민희 의원의 말을 의도적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막 비난을 했더만, 막 비난을 하고 있었다가, 그게 어저껜가 그저껜가 이 최민희 의원이 정리를 잘했다, 이렇게 내가 소식을 들었어요. 예, 리리 김효님, 또리 이모님, 대선 필승님, 감사드리고요. 관련 뉴스가 있으면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다 올려주실래요? 아동 청소년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누가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보게. 임진강 사공님, 대선 필승님, 남미와 붕붕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동과 청소년을 주제로 한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혹은 미성년자를 컨셉으로 한 그런 야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다운을 받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막 엄격하게 기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검경이, 지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웃기는 건 뭐냐 하면, 내 딸에 대해서 그렇게 성적 모욕을 하고 납치하겠다, 납치 성폭행 후 토막살해하겠다, 이런 새끼들에 대해서 왜 기소가 안 돼? 내가 일단 이 얘기 끝에 다시 하고 싶은데, 내 딸을 납치하겠다, 납치 성폭행 토막살해하겠다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 새끼들 기소됐다는 얘기가 없어, 지금. 아직까지도 조사 중이야. 뭐 하는 거지? 아니, 우리 딸은 아동 청소년이 아니야? 지랄들 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보자. 일단, 다음으로 가서, 그냥 이게 조사. 아동 청소년 관련법 개정안에 대하여 최근 통영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 이거 같이 볼까요, 우리? 네. 에이, 뭐니.
자, 최근 통영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나주 초등생 성폭행 등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흉포한 성범죄가 연이어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회 차원의 아동 여성 대상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아동 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위원장이 이미경 간사,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새누리당의 강은희 의원, 권선동, 김현숙, 유성걸, 민현주, 박인숙, 신의진, 윤채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영교, 유기용, 유승희, 진선미, 최민희, 최원식, 선진통일당 의원은 문정림. 국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 국회에서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교육을 강화하여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개정안들이 마련되었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원인 중 하나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지목되면서 이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커졌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잘못된 성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처벌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왜 나머지 내용이 없어?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이 지난 9월 3일 아동 포르노 대책팀을 신설하여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아동 음란물 생산과 유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음란물 규정의 자의성, 소지 범위 판단 문제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범죄는 막아야 하지만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 현재 본 의원실은 경찰청에 이번 단속 관련 자료를 요청해둔 상태다. 이건 맞는 얘기잖아.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걸로 왜 그러는 거지? 예. 그 다음에 필독 아청법에 관하여 최민희 의원실입니다. 아청법 관련 문의가 많아 공직을 올립니다. 오늘 경찰과 연락한 결과 경찰에서 내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기준과 그 소지 등 지적이 되고 있는 모호한 기준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 11일 총리실 음란물 대책위 회의를 열고 저희 의원실에서 우려하고 있는 단순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에 대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교과위에서 참석하여 학교에서의 계도 교육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검 검찰청에서 단속 기준과 훈방 불문에 대한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인 소환으로 인해 취업이나 진학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이며 괴담일 뿐이니 큰 염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아청법에 관련하여 일산경찰서 제주사이버수사대와 연락한 결과 이미 단순 다운로드 소환된 분들에 대하여 훈방 조치하라는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미성년자만 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소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로 판결나면 기소 기록은 삭제가 가능하므로 취업이나 진학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 자, 이제 감 잡았어. 무슨 문제인지. 예, 이제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동 청소년 관련 법안 중에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거나 아동 청소년을 컨셉으로 한 그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처벌하는 그게 이제 지난 3월 달에 제안이 됐고 그게 공지기간을 거쳐서 9월부터 이제 그 소환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죠 지금. 맞습니까 여기까지? 예, 소환이 된 거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소환된 사람들이 이 소환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진학이라든가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봐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성인이 교복을 입은 것도 잡혀간다. 예.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원칙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가 다른 문제인데 원칙론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적용의 문제, 이게 지금 혼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혼동이 되어 있어. 일단 내가 그게 언제였어?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7월 전이었는데 네이버를 딱 검색을 했어. 그랬더니만 네이버를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뜨는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 블로그 중에, 아니야, 기사였나? 어떤 고등학생이 네이버 만화 카툰에다가 초등학생을 강간하는 만화를 연재를 한 거야. 그 사건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를 딱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블로그의 기사였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강간하는 내용의 웹툰을 만들어갖고 그걸 연재를 했어. 그래갖고 그게 네이버 메인 화면에 노출이 된 거야. 그 만화가. 그 만화가 노출이 되는 거를 네이버가 그러니까 꽤 시간이 지나도록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고소가 되고, 만화였어, 만화. 내가 그 만화도 봤어. 내가 그 만화를 봤는데, 이제 이 만화를, 만화 내용을 보면 아주 그냥 이가 갈려. 이런 새끼를 이거 용서해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굉장히 드는데, 그 내용을 누가 만화로 올린 놈이 있고, 그걸 네이버에서 아무 생각 없이 노출시켰고, 그래서 네이버가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었어. 근데 그게 네이버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뜬다는 건, 뭔가 이와 관련된, 작업 중이겠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뭔가 이와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게 뭐냐 하면, 얘네들이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범죄를 보도를 많이 했잖아. 이유가 뭐냐? 그런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범죄들을 자극적인 보도를 해가지고, 일단 정치 뉴스를 가리는 게 첫 번째요. 그 다음에 그런 아동 청소년 관한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행정부의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그런 술수였던 거야.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성폭력 기사, 아동 관련한 범죄 기사를 굉장히 과장해갖고 보도를 한 거야. 과장 보도란 얘기는 뭐냐면, 한참 지난 보도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언제였어? 우리 8월 중순이었나? 우리 이제 민주당 경선 들어갈 때쯤 돼갖고, 성폭행이라는 기사가 완전 도배를 했잖아. 기억나잖아요. 얘네들이 그게 이제 7월 달에 내가 그 웹툰을 받고, 8월 달에 성폭행 기사가 도배를 했고, 그러더니만 그 도배한 다음에 박근혜가 사형시켜야 된다. 사형제를 부활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잖아. 이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 3월 달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3월 달이면 이게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거야.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9월 달에 집행을 하면서, 무작위로 잡아들여가지고, 강력한 집행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렇게 된 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아동 대상의 음란물 수준이 그런 수준이고, 고등학생이 이 만화를 그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댓글을 달았던 개새끼들이 잡혔잖아요. 왜들 그러세요? 속으로는 부러우면서. 그거 알아요?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분노의 댓글들 사이에 왜 그러냐? 솔직히 부럽지 않냐? 속으로는 부럽지 않냐? 이런 식의 댓글을 다른 새끼들이 있었어.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일종의 그룹이 있었더만. 아동 포르노물을 공유하는 새끼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동 포르노물을 즐기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야, 흐름이. 그걸 어떤 놈이 일부 조작을 했는지, 아니면 그게 대중의 일반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야. 거기에서 이제 초등학생을 강간하는 내용의 만화가 나오고,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그런 댓글이 달리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막 자아내가지고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경찰. 요게 이제 하나의 그 스토리였던 거죠. 근데 나는 이 과정에서 과연 그 댓글단 새끼들이 정상적인 놈들이냐, 정말 처벌받았냐, 그걸 추적해야 된다고 봐, 난.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댓글단 놈들을 잡아들였다라고 대대적인 보도를 했는데 몇 놈이 얼만큼 처벌받았나 그거 추적해야 된다라고 나는 봐요. 왠지 나는 그 댓글 다는 것도 뭔가 작업으로 보였어. 그 진짜 잡아들어서 나는, 자, 그럼 여기서 원칙론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댓글을 다른 새끼들은 나는 정말 구속시켜야 된다고 봐. 구속시켜야 되고 대학 진학도 못하게 해야 되고 취업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런 식의 댓글을 왜 그러세요? 속으로 부럽잖아요. 이런 식의 댓글을 단 새끼들은 빨간 줄을 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히 취업도 못하고 뭐도 못하게 해야 된다. 진학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 그런데 과연 진짜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 중에 그런 댓글을 달 놈들이 있을까? 과연 우리 일반 국민 중에 우리 일반적인 국민 중에 그런 미친 댓글을 다는 놈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나는 드는 거예요. 왠지 그거는 좀 조작된 느낌이 강했어. 그 당시에도 기억나죠?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막 그 급조된 아이디들이 부럽지 않냐라고 막 글을 썼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그 무슨 촛불 집회를 열어갖고 그 진보정당 엄마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 그 댓글단 애들을 고소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고소가 됐는지 진짜 처벌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동 성범죄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이 좀 정상적인 뉴스가 아닌 분위기가 좀 있었다라고 나는 봐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만들어졌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그 전두환이 말이에요. 전두환 때 모토가 뭐였는지 알아? 국가의 그 모토가 정의사회 구현이야. 그래갖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조폭이라든가 뭐 사회 불안 요인자들을 격리시키겠다. 그래서 만든 게 삼천교육대예요. 그리고 삼천교육대에다가 이 깡패들이나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잡아넣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누굴 잡아넣었어? 실제로는 정부를 비판했던, 전두환을 비판했던 이기동 같은 사람, 선생님, 그 학교 사회 수업 시간에 정치 비판했던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삼천교육대에 잡아넣어놓고 두들겨 패갖고 막 그 장애인 만들고 그랬단 말이야. 폐인 만들고. 그게 전두환식 정치였어. 그 다음에 이 노태우 때는 뭐라 했어? 범죄와의 전쟁이다. 기억나요? 범죄와의 전쟁이라 그러면서 또 조직폭력배를 엄담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때 조직폭력배로 잡혀 들어간 애들이 누구냐 하면 구사대, 자기네들이 한패였던 파업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고 폭행을 행사했던 애들을 몇몇 잡아넣고 막 강력한 행정부가 경찰권 행사하는 것 같은 쇼를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박정희 때는 풍기를 문란하겠다. 그러면서 미니스커트를 무릎으로부터 몇 센치인지 재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머리를 장발을 하면 잡아들이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 도둑이나 범죄를 막는다 그러면서 12시 이후로는 통행 금지를 시키고, 이게 그러면서 봐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면 지금 이 아동 청소년 관련 법안을 만든 세력, 그 다음에 과도하게 집행한 세력이 유도하고 있는 분위기가 뭔지 알겠지? 지금 얘네들이 노리는 분위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하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이 독재 정치라는 놈들이 그런 강력한 행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성범죄자들을 잡아들인다라고 하지만 차별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거야. 아마도
가령 저기 댓글 중에 현 정권을 비판했다든가, 그런 애들이 만약에 동영상을 봤어. 그럼 걘 잡아들이고, 가령 망치부인 딸한테 그런 얘기한 애들에 대해서는 봐주라고 얘기하고, 이중잣대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 범죄를 처단하겠다라고 선포했지만, 실제로 그 법 적용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은 법 적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지금 이 아청법 논란의 핵심인 거예요. 우선 원론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중형에 처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게 뭐냐? 현재 아동 청소년 관련한 성범죄자의 최고형이 15년형이야. 그것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건 안 바꿔. 그죠? 지금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범죄자 최고형이 15년형이라고. 그잖아. 그지? 그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야. 양형을 늘리는 거. 그거 안 해? 그거 안 하고, 지금 대다수의 네티즌들을 무작위로 잡아들이는 아동 청소년, 야동 본 사람들 잡아들이는 거에 집중을 한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물론, 나는 원칙적으로 그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을, 그런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거나, 다운받았거나, 알고, 그런 사람 난 처벌받아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방어해주고 싶지가 않아. 나는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봐. 진학 못해도 되고, 취업 못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 범죄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일반 야동이 아니라, 성인 야동에서 교복을 입은 여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이 미성년자인 척하고 교복을 입고 나와서 섹스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뭘 원하는 거야? 아동,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미성년자가 아닌 배우가 그런 포르노를 찍었더라, 교복을 입고 포르노를 찍었다면 나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미성년자만 교복을 입잖아. 미성년자가 아닌 애들이 교복을 언제 입겠어? 그죠? 그러니 나는 그런 교복을 입은 성인 여자가 왜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냐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어린아이들에 대한 소아성애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변칙적 방법이야. 그러니 이 교복 입은 성인과의 성행위도 이게 소아성애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변칙적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처벌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 그건 원칙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까지 그런 게 너무나 광범위했어. 그렇잖아? 너무나 광범위했다라면 이 법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계도기간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도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 법안을 막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보도했나요? 뉴스에서 앞으로 이런 야동을 소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하면 처벌받는다. 이거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안 했어요? 난 안 한 걸로 알아. 예. 이게 3월 23일에 법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정부에서 법안, 이건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그러니까 많은 관련자를 낳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9월 16일까지 그걸 그러니까 지금부터 9월 16일까지가 계도기간이다. 그러니 이 계도기간 동안에 그거를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가 나간다. 그걸 대대적으로 알려줬어야 돼. 첫 번째 집행 과정에서. 그게 없었어. 그게 첫 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3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3월 달은 알려주고, 그 다음에 6월부터 9월까지 계도기간이라 해서, 그때 걸려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1차 경고를 주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9월 16일부터 잡아들였다라면, 문제가 안 된다고 봐, 난.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은 그런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야. 원론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새로운 법안이잖아요. 모든 법은, 새로 만들어지는 법은 기본적으로 계도 기간을 줘야 되고, 알려주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범죄라는 걸 가르쳐야 돼.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교복 입은 여자의 야동을 보는 게 범죄가 아니었잖아. 근데 이제는 그게 범죄가 됐다는 것을 충분히 정부에서 공지했어야 됐던 거야. 그렇게 애들이 성폭행 당했다는 기사만 드립다 쓸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법안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이런 걸 소지하고 있으면 처벌받는다. 왜 그런 뉴스 안 나왔냐고. 지난 6개월 동안 왜 그런 뉴스는 안 나왔냔 말이야. 누구누구가 1년 전 성폭행 사건까지 다 보도하면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으니 앞으로 당신들이 이건 불법적 행위니 앞으로 하지 말아라. 그걸 아무도 안 써냔 말이야. 공중파가 뭐 하는 거야? KBS 뭐 하는 거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져서 대다수 국민이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가 될 위험이 있다라면 당연히 공지하고 뉴스를 보도했어야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교복을 입은 성인 여자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 소아 성애자들의 변태적 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변칙적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만든 영화야. 그러니 그런 영화를 소지하거나 다운받는 건 나는 죄가 되는 게 맞다고 봐. 그건 처벌이 마땅해. 그러나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법안을 알리고 계도해서 집행하는 과정은 이게 어때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는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번 논점을 보면 그게 막 섞여 있어. 그죠? 그게 막 섞여 있는 거야. 이게 결국은 무차별 적용, 그 다음에 모호한 기준, 자의적 적용에 의해서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처벌 안 받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도 막 약화시키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어그로로 막 주장하는 거 아니야. 억지로. 성범죄자의 형량을 먼저 늘려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자 정리해보면 나는 아동 이런 성인 음란물 이 음란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는 사람을 나는 구속시켜야 된다고 봐. 이게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보다 제작 배포하는 사람, 일부러 뿌린 사람 있잖아. 가령 무슨 P2P 사이트에다가 음란물을 올린 놈 있잖아. 올려서 다운로드 받게 했다. 그런 놈들은 난 구속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게 오라. 배포자니까. 그리고 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은 경고를 하는 게 맞다고 봐. 한 번 경고를 해주고, 그런데 여전히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다운로드 받고 있다. 그럼 처벌해야지. 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봐. 이건 단순 다운로드로 처벌하면 안 되는 거고, 먼저 제작하고 배포한 놈들, 걔네들 무조건 잡아들여야 돼. 영화를 찍거나, 포르노 영상을 만든 놈들을 잡아가지고 구속시켜야지. 그런 작업은 없잖아. 그리고 그거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만 처벌을 해? 무슨 개 같은 짓거리야, 이게. 난 이건 정말 잘못했다라고 봐요. 먼저 제작, 배포하는 놈들을 구속시키고, 걔네들이 도저히 이 세상에서 눈 뜨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던진 놈, 올린 놈, 이런 놈들을 먼저 잡아들여야지. 그렇잖아? 난 그거는, 난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봐. 그죠? 은교라는 영화가, 그게 미성년자하고 아빠하고 아들이 같이 좋아한다는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영화인데, 지네들은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런데 이제 근데 난 이렇게 봐요. 사실 이런 야동은 난 사라져야 된다고 봐. 우리나라에서 그걸 다운로드 받는 것도 잘못됐다. 법적으로 잘못은 아닐진 몰라도, 나는 다운로드 받는 행위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왜 야동의 문제냐 하면, 이 성인 음란물의 문제는 실제로 이 성적인 사랑에 대해서 왜곡시켜요. 예. 성적인 사랑을 왜곡시키고,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내가 그 90년대에 우리가 이제 어떤 연구 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야동의 대다수가 80% 가까이가 강간하는 영상이었어. 이게 뭐냐 하면, 여자를 강제로 강간하는 내용. 그게 야동의 핵심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논리를 폈냐면 얘네들이, 여자는 누구나 강간당하고 싶어 한다. 이제 내가 이제 89년부터 90년대까지 여성운동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게 찾아본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야. 여자는 강간당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89년부터 92년까지 어땠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강간범 처벌이요, 6개월이 고작이었어요. 6개월. 대부분 집행유예고요. 6개월 형 받고 들어갔다 3개월 살고 나오고 그랬어. 그리고 재범을 해도 3년 이상 산 놈이 없는 거야. 그 성범죄자들 중에, 성범죄자 중에 신고율이 10%가 안 됐고, 그나마 10% 중에 처벌률이 1%가 안 됐어요. 그런 시대였어.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야동의 문제점을 막 비판을 했었는데, 그런 성인 음란물들은, 옳지 않아. 그걸 보면서 왜곡된 성의식과, 그 다음에 성적인 대상을 잘못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잘못된 성행위를 하게끔, 아주 자극적으로 성행위를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문화적인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 야동은 난 없애야 된다고 봐요. 그건 굉장히, 솔직히 이제 이 야동이 어떤 사람들한테 주로 소모가 되냐? 정상적인 성관계 안 되는 사람들. 정상적인 성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주 소비층이야. 그래서 무슨 막 성인 인형이라든가 도구를 이용해서 막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자기 부인하고 제대로 못하고 아내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변칙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손냥과 놀기 위해서 주로 이제 이 야동을 소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예요? 결국은 정상적 인간관계를 깨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찍이 이런 야한 동영상, 이 성인 음란물을 나는 없애야 된다라고 봐. 그거는 금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건 스스로 문화운동으로, 그거는 처벌을 하기보다 문화운동으로 그거를 배척하는 야동 안 보기 운동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나는 주장한 사람이야.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처벌해야 된다.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성인 음란물이나 이 강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음란물은 난 처벌받아야 된다고 봐. 왜? 그런 것은 물리적으로 약한 사람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그걸 정당화시키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금지시키고 처벌하는 게 옳다라고 봐요. 그러나 뭐 자기네들이 자유롭게 원해서 그런 성적인 행동을 하는 걸 영상물로 남겼다. 그거를 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봐. 근데 물론 아마 이제 야동을 보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겠지. 야동을 본다고 다 성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게 당신들의 반론이죠? 그죠? 야동을 보는 사람 중에 성범죄자는 뭐 1, 2%밖에 안 된다. 그런 주장이잖아. 그지? 맞아요. 야동을 본다 그래서 1, 2%만 범죄를 저지르고 나머지는 그냥 본다라는 거야. 문제는 뭐냐? 나는 그 98%가 2%의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봐요. 야동을 보는 모든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게 아니야. 98%가 뭐 보면 어때? 표현의 자유지 라고 방조해서 결국 2%의 범죄자들이 그런 야동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성적인 자극을 받아서 범행을 실행하는데 방조를 하고 있다라고 나는 보는 거야. 나는 그렇게 봐. 그래서 이 야동은 스스로 끊고 스스로 멀리하는 그런 자유의지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배척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 여러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90년대, 80년대까지의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요? 80년대까지의 상황이요. 남자가 여자를 강간을 했어.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러면 경찰이 여자 피해자를 불러다 뭐랬는 줄 알아? 같이 원하지 않았냐? 이거 진짜 강간 맞냐? 너도 이거 하면서 막 신음소리를 냈다는데, 그리고 무슨 이 여성의 액체가 나왔다는데 너도 사실 좋았던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물어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고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면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인생 망쳤으니 진짜 여기 나오네. 결혼해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강간범하고 80년대까지 결혼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형사가 그랬어. 왜냐? 1980년대까지 정부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노동운동을 한 여자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성고문을 했다니까? 성고문을 했어. 경찰이 그 여자 여성 노동운동을 했다고 잡아다가 성고문을 한 거야. 그게 70년대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게 계속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한 여성이 그 일을 당한 뒤에 그걸 공개해버린 거야. 그걸 확 공개해버려가지고, 그게 성고문 사건이에요. 그게 80년대에 정부가 그 노동운동을 했다고, 여성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운동을 했다고 세상에 노동운동가를 붙들어다가 성고문을 했다니까. 그게 부천 성고문 사건이라는 거야. 그분이 지금은 교수님을 하고 계셔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 누가 강간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시켰다니까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성적으로 그냥 이렇게 서비스하는 대상이다. 그게 일상화돼가지고요. 아예 강간 신고 자체를 받지를 않았어. 뭐 상처를 내거나 그래야 그 강간만 가지고는 처벌 자체를 안 했다니까. 실제로 이 성폭행 사건 중에 처벌받는 게 0.7%인가 밖에 안 됐어요. 성폭행 범죄자가 처벌받는 게 0.7%밖에 안 된 거야. 그게 문제예요. 나는 이번 아동 청소년 관한 법률안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하고 성인이 성관계를 하는 게 그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합의하에 성관계라면 그게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합법이에요. 처벌을 안 해요. 지금 아동 청소년 관한 법률에서 그거 고쳤나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요, 성인이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맺는 게 불법이 아니야. 합법이야, 합법. 기가 막히죠? 합의하면 합법이야. 근데 합의했어도 돈을 주고받으면 불법이야. 말이 안 되잖아. 다른 나라에서는 미성년자하고의 성행위를 하면 16세 미만의, 근데 이 미성년자라는 게 그 16세라는 제한을 두더만 16세 이상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만 16세. 근데 만약에 만 18세 미만을 강간을 했다. 그러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해. 그러나 16세가 넘으면 만 16세가 넘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합의했어도 중범죄야. 합의했어도 중범죄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를 성폭행을 한 다음에 합의했다고 그래. 그 부모를 협박을 해가지고요. 성폭행한 놈들이 부모한테 돈 집어주고 이거 우리 합의했다고 합의해달라. 그래. 그러면 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해갖고 이거 합의한 거다 그러면서 덮고 넘어가. 그래서 이사 가서 과거를 덮고 결혼시키려고 그래.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야. 나는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에서 먼저 다뤄야 될 내용은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행위를 불법화하는 거. 무조건 처벌해야 돼, 합의를 해도. 16세 미만, 만 16세 미만의 그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행위를 해도 그거는 처벌을 해야 돼, 당연히. 그리고 16세 이상의 그 성행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합의를 했다. 정말로 뭐 서로 사랑을 했다. 이러면 그거는 우리가 뭐 합의를 봐줄 수가 있겠지. 그러나 안 된다면 사실 16세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지나치게 어린 나이야. 문화적으로. 그러니 지금 민법상 만 18세가 돼야 결혼을 할 수 있어. 그러니 만 18세 정도로 정해서 만 18세 미만과의 성행위는 합의해도 불법이다 라고 해줘야 돼. 그럼 왜 그래야 되냐? 만 18세 미만하고의 성행위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왜 해야 되느냐? 이게 말이에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임신이 될 경우 이 만 18세 미만은 아직 자궁이라 그러죠. 자궁이 안정적이지 않아. 한마디로
이 그 생리가 규칙적이질 않아. 생리가 규칙적이질 않아서 18세 미만의 그러니까 그게 아마 생리적 나이 16세를 보는 것 같아, 서양은. 그러니까는 이 만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그 생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성행위를 통해서 임신이 너무나 쉽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만 16세 미만의 아이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애를 유산을 시켜도 치명상을 입고 자궁이 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야. 어? 예.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16세 이하랑 사랑해서 성관계 하는 것도 안 됨? 나가. 나가. 또 한 번 더 내 눈에 띄면 뒤지는 줄 알아, 저거. 그래서 이 16세 미만의 청소년하고의 성행위는 금지시키는 거야. 그러면 남자는 상관없잖아요. 남자아이들은, 여러분도 이제 이 성인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아니, 청소년들도 다 알아. 이게 남자아이들도 한 12세에서 13세를 지나면서 처음 몽정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 아이들이, 처음으로 성호르몬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야. 거기 집중을 하게 되면서 10대 아이들이 그래서, 자위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건강을 잃어. 16세 미만의 아이들이 이 남성 호르몬이 생기게 되면서 나타나는 신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죄책감을 또 느껴. 남자 아이들이. 그래서 그걸 계속 자유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성적으로 잘못된 성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만 16세 미만의 이 청소년의 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돼야 된다. 그러니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이 아이들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그거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되는 내용인 거라는 거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이 만 18세 미만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9세잖아요. 미성년자가. 이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폭행을 하면 성인보다도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돼.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는 정말 이 성범죄자에 관한 법률은 이게 미국식 그걸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 난 그런 그 미국적 방법이, 옳다라고 보는데, 또 학계에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다고 성범죄가 줄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죠? 성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다 그래서, 저기가 줄지 않는다. 성범죄가 줄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반론이야. 그러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치료와 이거 일종의 정신병이니까 치료를 시키고 성문화와 성의식을 바로잡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반론이 있어 학계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처벌을 강화하면 그래서 미국은 주로 강간하면 죽여. 우리나라는 강간해도 안 죽이는 이유가 그 성범죄에 대한 법률이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반론이야.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 학계에서 얘기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성범죄를 당한 그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인데요. 정상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범죄 피해자들은 정상적 삶이 안 돼. 40년 전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한 슈퍼 아저씨를 40년간에 찔러 죽인 여자 이야기가 우리 90년대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 여자가 그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하고 40년 동안 결혼도 계속 실패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정말 바닥까지 간 거야. 그리고 결국 그 성폭행을 했던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돼 있는 슈퍼 아저씨를 가서 찌른 거야.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응? 아이들도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던 내용을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은 내 아는 사람도 자살했다 그랬잖아.
성폭행을 어린 시절에 당했는데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야. 어떤 방법이 지나도 잊지를 못하고 이 결국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십몇 년 후에 자살해버렸어요. 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성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다고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 그 말은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난 안 된다고 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고 그 다음에 그 강력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알게 해야 되고 그것을 두려워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성적으로 강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 외국 영화 중에서 있었던 영화였는데 그게 데미 무어가 그 마이클 누구였더라? 마이클 누구를 성폭행하는 그러니까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강제로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폭로 그 강제로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남자 부하 직원을 이렇게 마이클 더글라스를 데미 무어가 이렇게 성폭행을 하는, 그러니까 성적으로 흥분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다가 남자가 끝까지 거부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 뒤에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잘라. 직장에서 잘라갖고 이 남자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하는 영화가 있었어. 폭로라고. 이거는요, 권력을 가진 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권력을 가진 자가 우리 사회에서는 약 권력자의 95%가 남자이고 5% 미만이 여자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권력 비율이 이제 40%까지 올라간 거 아니야? 30, 40%까지.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자를 성적으로 착취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 그건 옛날에 보면 무슨 후궁들이 내시들을 불러들여갖고 성적인 욕구를 채웠던 그런 내용하고도 통하는 거겠지. 그러니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야. 성범죄의 문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성적 욕구는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의 성적 욕구는 똑같아. 남자는 성적 욕구를 절제를 못하고 여자가 더 절제한다가 아니야. 남자와 여자는 성적인 욕구가 똑같아요.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를 보면 저 남자랑 섹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남자들이 이쁘고 쭉쭉빵빵한 여자를 보면서 그 느끼는 느낌을 여자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느낌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거야. 그게 심리적 거세라로죠. 어렸을 때부터 여자는 그런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되고 성적인 욕구를 표현해도 안 된다. 여자에게 오로지 뭐만 허용된다? 정절. 오로지 여자인 순결을 지키고 정절을 지켜야 된다. 한 남자에게 조신하게 정조를 지키는 것이 여성의 도리다라고 가르친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바깥으로 표현을 못하게 사회적으로 교육받았을 뿐이지 생물학적으로는 그 욕구는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생물학적인 욕구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좋은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우리 모든 인간이 동물이잖아. 모든 동물은 뭐가 있어? 유전적으로 자기보다 그러니까 더 좋은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거야. 남자들은 한 번에 정자가 3억 개가 나와. 근데 여자들은 한 달에 1개밖에 생산을 못하는 거야, 난자를.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여러분이 볼 때 왜 여자들은 돈 많고 잘생기고 막 그런 남자를 더 찾냐 이러잖아. 그게 자기가 몸이 편하려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한 달에 한 번밖에 생기지 않는 난자를 가지고 가장 좋은 유전자를 뺏고 싶은, 받아들이고 싶은 욕구야. 그게 내재적인 본능이라고. 그게 이제 이 유전자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나와요. 근데 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개수가 많아. 개수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막 퍼뜨리고 싶어서. 최대한 많이 퍼뜨려서 살아남는 유전자를 얻는 게 이 남자들의 유전적 특징이야. 근데 여자는 자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이 난자를 가지고
그 기회를 노려서 가장 좋은, 거기다가 여자는 그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그 난자를 받아서 9개월을 키워야 생명을 탄생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이 생물학적으로, 그러니, 유전학적으로 좋은 존재를 얻고 싶은 게, 좋은 존재를 받아들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1년에 12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까탈 부리고 더 좋은 유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고, 남자들은 대신에 질보다 양이잖아. 질보다 양이니까 무조건 갖다 들이대는 거고, 그게 또 이렇게 약간 유전자와 본능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아름답고 훌륭한 어떤 이성 유전자를 보면 갖고 싶은 욕구는 똑같은 거예요. 갖고 싶은 욕구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다라고 보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건 남자와 여자의 문제다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예요. 성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야. 그걸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원시사회에서는요. 어깨인대님 감사합니다. 원래 원시사회에서는 우리가 뭘 알아요? 뭐 중심제를 알아요? 목의 중심사회였다는 얘기 들어봤죠? 원시사회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때는 목의 중심사회야. 왜냐? 그 당시에는 한 사람,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눴냐. 그냥 집단적으로 같이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게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 한 사람이 여러 남자를 거느리고 다녔어. 그래서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엄마는 분명해. 엄마는 분명한데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모계 사회라는 게 만들어진 거지. 출처가 분명한 그 당시 DNA가 어딨어. 그러니까 출처가 아버지 출처는 불분명한데 엄마 출처는 분명하니까 엄마 중심으로 모계 사회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로 인간이 경제 활동을 어떻게 했어? 수렵, 그러니까 사냥. 그 다음에 물고기 잡고 사냥하고 과일 따먹고 이런 식이었잖아. 그러다가 뭘 발견해? 비옥한 강가에서 사람들이 농경이라는 걸 발견해요. 어떤 씨앗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더 많은 곡식이 열리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집단적인 노동을 통해서 비옥한 옥토에서 곡식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서 농경사회로 변하게 돼. 그러면서 이 농경과 목축이 일상화되게 되면 그때부터 안정적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뭐가 만들어져? 남자들이 힘을 가지고 더 많이 만들어진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갖게 되는 거야. 짐을 날라도 남자가 더 많이 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계 사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원래 신석기, 구석기는 모계 사회였고 계급이 없는 사회였으나 청동기 시대를 접어들어서 농경과 목축이 발달하게 되니까 잉여 생산물이란 게 생겨. 먹고 남는 게 생기는 거야. 먹고 남는 걸 누가 가질 거냐? 제일 힘센 이 무리를 지켜주는 제일 힘센 전사 이런 사람들이 갖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물건이 모이면서 그 물건이 뭐가 돼? 힘이 돼. 권력이 되고. 그래서 그 권력자가 자기 씨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정조 개념이에요. 여자들 여러 명을 데려다 놓고 남자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여자는 한 달에 한 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 여러 여자를 데려다 놓고 자신의 분명한 씨를 주는 거야. 자신의 분명한 정자를 줘서 많은 자기의 후손들을 만들어 가장 잘난 놈한테 뒷자리를 주는 거지. 그걸 세습이라 그러잖아.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 권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이라는 게 권력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성폭력의 문제는 남자가 모두가 가해자이고 여자가 모두 피해자라고 보면 안 돼. 앞으로 우리 아들들이 자기보다 권력이 센 아줌마 사장님한테 능욕당할 수 있는 거야. 그 뒤에 자기 부인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해서 이혼당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어요? 내 아들이 미래 사회에 권력을 가진 아줌마 사장님한테 당해가지고 성적인 폭행을 당해서 자기 부인하고의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고 그 죄책감 때문에 내 아이의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우리는 성폭력의 문제는
권력자와 그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나이나 지위나 또는 어떤 물리적 힘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강제로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문화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뭔 말인지 알아요?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 아닙니다. 실제로 말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고가 있었어요. 학원 강사 여자가, 학원 강사, 30살 학원 강사가 자기 학생 중에서 잘생긴 남자아이를, 집으로 불러들여갖고 성관계를 맺은 거야. 그런데 그 여자가 처벌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어요. 왜? 합의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중3이었어, 그 남자애가. 중3짜리 남자애 갖고 성관계를 한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 생각보다 많아, 우리 사회에. 그거는 10대 아이들은 정말 봉선하잖아. 건들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 선생님, 애들이 필기하다가 선생님이 스커트 입고 지나가는 종아리 뒷모습만 봐도 불끈불끈 하는 나이잖아. 그런 아이를 꼬셔가지고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한 거야, 그 여자가. 그러나 그 여자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왜? 우리 사회에서 권력자 남자들이 어린 여자들을 마음껏 취해도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하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켜왔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가 어린아이를 유혹을 해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웠어도 처벌받지 않는 거야.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저도 그 학원 강사를 했잖아요. 내가 결혼 전에도 학원 강사를 하는데, 학원에서 선생님을 하면 애들이 요즘에 영양 상태가 좋잖아요. 이게 실제로 내가 겪은 일이야. 내가 이제 20대 때 학원 강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대입반에 있었어. 대입반에서 애들 재수생을 가르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내가 그 대입반을 대입반을 떠나가지고 중고등학생 학원을 옮겼어.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인 남자인데, 얘가 키가 180이 넘는 거야. 182cm 정도 되는 키를 갖고, 생긴 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너무 잘생긴 남자애가 키도 크지. 거기에다가, 원래 굉장히 애가 우울했어. 되게 우울한 남자애였는데, 이 애가 나의 사회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엎드려 있는 애 있잖아. 보니까 부모님들이 문제가 좀 많은가 봐. 그러니까 이제 매사 그냥 나태하게 그냥 쭉 엎드려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냥 건드리지도 않는 그런, 한마디로 이제 아주 불량한 그런 아이였지. 근데 이제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 뭐든지. 열심히 하고 걔가 불량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반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내가 다루는 걸 보면서 이 애가 다른 선생님 수업은 안 그런데 내가 수업을 들어가면 교실에 칠판을 깨끗이 지워놓는 거야. 강의실에 칠판을 깨끗이 지워놓고 물걸레까지 해서 닦아놓는 거야. 보통은 우리가 가면 전 선생님의 칠판을 지우고 쓴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막 그 분필가루 많이 먹어요. 근데 이 애가 내 수업 시간 전에는 항상 그거를 깨끗이 치워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교무실에 소문이 돌았어. 소문이 돌면서, 어머, 선생님, 누구가 선생님 수업 전에만 꼭 칠판 지운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여자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 걔 이름이 무슨 성자가 들어갔어. 기성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나의 기성이가 선생님만 좋아하나 봐. 미친년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선생들이 그렇게 잘생긴 여자아이를 보면서 흑심을 품었다니까. 진짜로.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원래는 학원을 다시 그 학원 안 가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 학원의 원장이 날 막 스토킹하는 바람에 다시 잠깐 일이 있었어. 다시 잠깐 갔는데, 그때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딸의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갔죠. 근데 세상에 그 애가 찾아온 거야, 학원을. 그때 중3이었던 애가 3, 4년이 지나서 대학교를 갔는지 어쨌는지 내가 그 학원에 돌아왔다고 찾아왔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걔는 나에 대해서 이성으로 본 게 아니라, 보니까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 엄마가 없던가 하여튼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내가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인간을 똑같이 대하잖아. 모든 인간을 똑같이 대하고, 내가 그때도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
누가 너를 양아치라고 그러고 너희들을 걸레라고 부르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태어날 때 너네 엄마는 너를 보고 눈물 흘리면서 감격했던 존재들이다. 그런 너희들이 왜 너희들 스스로 양아치요 걸레요라고 부르게 하느냐. 누구도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들 스스로 존귀해져라. 그러고 가르친 거야. 거기서 이 애가 변화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나를 굉장히 이렇게 막 존경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내가 애기 낳고 이제 동그래지니까 다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참 그 존경이 모습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나 봐. 하여튼 그러더라. 예?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특히 이 학원가에서 이건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 학교 선생님, 여자 선생님하고 제자는 없어. 보통 학원에서 문제가 터져. 이게 늦은 밤에 거기다가 개인 학습해준다 이러면서 남고 그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엄마들 잘 들어야 돼. 아빠들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내 아이가 이 늙은 마녀들에게 붙들려 가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세상에 순진한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처음으로 몽정한 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애들이 표정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들이 당황하지 말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성과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아버지들이. 근데 이걸 이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이 몽정을 하면 막 더러워한대잖아. 그러면 안 돼요. 자기는 안 했어? 지도 자기도 몽정하고 그래갖고 부인하고 분가분가 해가지고 그 생산한 아들이 이제 다 커서 이제 아들이 사람으로 가고 있는 그 기쁜 환경을 축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딸도 첫 생리를 했을 때 잔치를 해줬어. 그러면서 이 성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란 책을 사다 주면서 청소년의 성과 사랑에 대해서 책을 사다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어떤 위험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막아내야 되는가 이렇게 교육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남자들도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의 첫 경험에 그렇게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빠들 스스로가 아이에게 모범을 보여야죠. 아버지가 돼가지고 야동을 안 보면 안 서.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분가분가 할 때도 꼭 야동을 봐야 된다.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그 부인을 말이에요. 그런 거 우리는 진짜 부부간에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볼 필요가 없어. 보기만 해도 좋아. 시간이 없을 뿐이지. 그 서로 그냥 손끝만 닿아도 아직도 이렇게 어여와. 오늘 힘들었어? 지금 줄넘기 하나 이겼어. 어휴. 넌 잘하잖아, 줄넘기. 줄넘기 마지막 판에 지고 있다가 우리 구조가 해가지고. 오, 잘했어. 네. 자,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요, 원칙과 적용의 문제와 또 문화 의식의 문제, 요렇게 우리가 좀 짚어봤어요. 네. 자, 노래 하나 들을게요. 10cm가 불렀어요. 오늘 밤에. 안 돼! 자, 됐죠? 예.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얘기 다 다뤘죠? 왜 망치 부인이 토르냐고요? 시편 1장 1절님 감사하고요. 4337님 감사하고요. 내가 5월달에 어떤 애 하나를 혼내줬는데 그 애를 혼내줄 때 유명한 영화가 어벤져스였어. 어벤져스에 그 토르라는 남자 신이 나오는데 망치를 들고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르 신의 남자 주인공 얼굴에다 내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딱 화면 합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내 별명이 토르였어. 이쁜이님 감사합니다. 냅둬요. 예.
이쁜이님 감사하고요. 티도로님 감사하고요. 어벤져스 할 때였어, 어벤져스. 예. 꽃든 남자님 감사하고요. 티도로님 감사하고요. 자이언트문님 감사하고요. 아닌가? 천둥의 아니, 하여튼 그, 망치를 든 남자 신이, 망치를 든 남자 신이, 뭐, 이렇게,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뭐, 위기에 처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다 혼내주는 내용이라며. 어벤져스 남자 신 맞죠? 자이언트문님 감사합니다. 자, 가만있어 보자. 나는요, 아동 청소년 관련한,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컨셉으로 한 그런 음란물은요, 가져서도 안 되고, 정말 다운로드 받아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옹호해도 난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새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계도 기간을 거쳐서 1차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경고를 받은 뒤는, 이번에 큰 사건을 겪었으니,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게 그 망치 부인의 아동 청소년 관한 법률 1차 오늘 주장, 부족하면, 이 망치 부인 생각이 만약 잘못됐다라거나, 혹은 반론, 또는 보충할 의견이 있으면, 시청자 의견을 써봐. 그럼 내가 읽고, 보충할 거 보충할 테니까요. 망치 주인님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제, 안철수 무소속 출마. 다음 주제는 안철수 무소속 출마로 갑니다. 자, 아청법은 꼭 필요한 법이에요. 예. 박근혜? 너는 이름이 뭐야? 왜 박근혜야? 재수없게. 꺼져! 예. 어디서 보고 싶지도 않은 이름을 가지고. 예. 실수로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도 있다. 뻥까지 말어. 뻥까지 말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의 이제 범죄 중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굉장히 아동 성 음란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중범죄야. 15년, 그러니까 아동 포르노물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5년형인 걸 받아, 걔네가.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일부러 자기 메일을 보내는 거야, 폭탄 메일을. 그래서 그 메일을 업무 관련한 건 줄 알고 열었는데 아동 포르노가 막 다운이 돼. 아동 포르노가 막 다운이 돼가지고 그걸로 걸렸는데 그 아동 포르노가 다운되는 그 사건을 찾아내, 결국. 찾아내서 이제 무죄가 되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고, 그렇게, 1000만 분에 한 번 나올 만한 그런 일을 가지고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 자체는 억지야. 요 토론은 내일 또 이어갈게요. 아청법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망치 부인인데 망치 주인으로 닉네임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 자, 다음 이야기는요, 안철수 무소속 출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